피로, 되게 힘든 거잖아. 이런 피로, 어떤 힘든 거에 직면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하도록 격려하고 부추기고 그 다음에 설득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인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마인드.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이거야. 됐지? 핵심 단어. 이거지. 저기 멘탈원. For example이 나오잖아. 이제 예를 드는 거지.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할 수 있어.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뭐. You can say for example. Keep at it. 계속해. This is what I've worked.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거야. 해왔던 것. So hard. 매우 열심히. 그렇지? I've worked so hard for. I will not give up.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들. 다 응원의 메시지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문장에는 전혀. 결국 얘는 다 뭘 나타내는 거야? 이거지. 네. 멘탈 원. 됐지? 자, 그 다음. When you use your mind.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정신력을 사용할 때.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such a statement. 그러한 statement라는 건 뭐야? 언급, 진술, 말.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 아까 위에 했던 이 표현들이지. 나아가서 이거지. 격려하고 부추기고 설득하는, 그치? 이런 표현들, 이런 진술, 이런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정신력을 사용할 때 우리의 몸은 이제 듣게 된다고. 듣게 되고 그 다음에 You can dance your best. 최선을 다해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야. Until the curtain falls. 막이 내릴 때까지. 됐지?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 핵심 내용들, 핵심 단어들을 잡아가면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자. 답은 뭐 3번 표시는 돼 있지. 한번 읽어보면 Mental preparation for dance performance. 뭐 댄스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그렇잖아. 우리가 정신력이 정말 중요하잖아. 그래서 보면 어떤 춤 또는 춤 공연에 있어가지고 정신적 준비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일화.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갈까 그러다가 자꾸 쉬운 것들 또는 별로 수업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들 빼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럼 몇 개 안 남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 한 번씩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바. 그 음악의 아버지라 그러나? 그 바는 종종 친구에게 표현했어. 뭐라고? 얘가 목적어지, 얘가 동사, 전치사구, 뭐라고? 또 목적어야. 친구에게, 누구에게? 아니지, 누구에게 그의 신념을 표현했습니다. 얘는 동격. 그 신념이 뭔지. 자신의 신념. He could play anything at sight. At sight라는 것은 볼 때마다, 보자마자 이 뜻이야. At sight. 그러니까 뭐 사전적 의미로 놓고 봤을 때 시야에 들어오는 이런 뜻이잖아. 근데 문맥대로 보면 보자마자 또는 시야에 들어오는 어떤 것이든 연주할 수 있다는 그의 어떤 신념을 친구에게 표현했어. 친구는 저 또라이 새끼 이랬을 거 아니야. 자, 보자. 그 친구도 바흐의 능력에는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couldn't quite swallow. swallow라는 게 삼키다잖아. swallow, 삼키다. 그걸 그대로 삼킬 수는 없었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말이지. 아무리 천재라 그래도 어떻게 보자마자 다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그한테, 바한테 트랩이라는 건 뭐라고 해석하면 되나? 함정? 이게 장난하는 거죠. 아무튼 덫을 놨다 이 말이지. Selecting a certain piece of music. 특정한 어떤 작품의 음악을 선택해. 어떤 작품이야? That was much more difficult in reality. 사실상 훨씬 더 어려운. Than it was in appearance. appearance는 그 외모야. 즉 외관적으로 이 말이지. 외관적으로 그랬던 것보다, 즉 우리가 보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음악 작품을 선택한 뒤란 단어는 없지만 원래 이런 분사 구문은 문맥적으로 적절한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넣어주면 돼. 왜? 원래 접속사가 있었는데 굳이 없어도 되니까 생략한 거잖아. 이 말은 굳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있어도 또는 없어도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략한 거야. 한 뒤 그는 그걸 뒀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아니겠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오질 않았으니까 다른 작품들과 어디? 피아노 위에다 오르간. 그리고 나서 그는 바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바흐는 버리자고 바흐는 앉았어. As was his custom. custom이 관습이니까 습관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습관처럼 앉았어. 그리고 look over the music. 그 작품을 이렇게 바라봤어. That happened to. happen to 부정사는요. 우연히 뭐뭐 하다는 뜻이야? 뭐뭐 하다. 데스크 위에 우연히 놓여진. 사실은 우연이 아니지. 아까 위에서 트랩을 만든 거지. 그 데스크 위에 우연히 놓여진 그 음악 작품을 이렇게 봤어. 앉아서. 그렇지? 몇 달 후? 아니 몇 달 후란다. 잠시 후. He struck this particular piece. 이 특정한 곡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아까 그 트래블 얘기하는 거죠? 그 곡, 어려워 보이는 그 곡을 연주했어. He tried it. 한번 시도해보고 tried it again. 다시 시도하고 stopped and tried it again. 다시 해봤어. 결국 He called out to his friend. 친구에게 소리 질렀어. 어떤 친구? Who was laughing at him in the next room. 요리하는 척 하면서 옆방에 있었나 보지. 옆방에서 지금 그를 비웃고 있는 친구에게 소리 질렀어. 뭐 안 돼! 어느 누구도 can play everything at sight. It was not possible.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불가능이야! 라고 미친 듯이 막 소리 질렀겠지. 그치? 나 앞서는 뭐라 그랬어? 어떤 것이든 다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결국 그걸 못 쳤다는 거야. 나름의 일화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밑줄 친 부분, 대상이 나머지 내 거 다른 것은 해가지고 지칭대명사 이제 파악하는 건데 넘어갈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될 거니까. 자, 일단 12강으로 가자. 12강. 이건 시험 문제 나올 확률 높아. 별표 쳐놓고. 상당히 높은 지문이야. 자, 보자. site. site라는 게 무슨 뜻이야? 장소, 뭐 이런 뜻이잖아. site of consumption. consumption이라는 건 소비. 소비의 장소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의역해놔서 써놓은 거야. 소비가 이렇게 일어나는 장소. 소비가 일어나는 곳. 소위 뭐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소비가 일어나는 장소는 항상 사회적 장소입니다. 사회적 장소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독해력으로 잡아낼 수밖에 없어. 사회적 장소? 소비가 일어나는 장소는 사회적 장소입니다. 라는 건 여기서 사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시장에 사람들 많잖아. 알다시피. 뭐 소위 요즘의 시장이라 그러면 뭐 이를테면 어떤 것도 있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그치? 물론 재래시장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시장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적 장소입니다. 그리고 have always attracted. 항상 끌어당겨.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In search of production, stimulation. 어떤 상품이나 또는 어떤 자극을 추구하고 찾는. 왜? 사람들이 시장을 가는 이유가 뭐 시장이라는 게 그 대형 마켓도 있지만 재래시장도 있잖아. 가는 이유가 꼭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인가? 어떤 상품을 사기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
심심하니까 뭔가 자극제가 없나, 뭔가 볼거리가 없나, 뭔가 재밌는 거리가 없나, 이런 것들 보려고 가는 거잖아. 특히 재래시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첫 번째 문장 봐. 단어들이 엄청나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 이렇게 만만하게 여러분들이 문맥적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독해하고 평상시에 계속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됐지? 자, 보면 쇼핑은 동사 always offer the forms of exhilaration. 항상 어떤 형태의 좀 exhilaration이라는 게 밑에 안 나와 있나? 들뜬 기분.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지 뭐. stimulation, 이런 자극제를 제공한다. 그래서 부사절, 여기서 whether가 뭐뭇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없어도 되는 거지. 왜?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부사절이면 뭐뭇이든 또는 아니든 간에 뭐 이 정도에서 가면 돼. 중세 시장이든 또는 초기 근대 어떤 유럽의 작은 가게든지 간에 쇼핑이라는 것은 어찌되었건 들뜬 기분, 즉 스티뮬레이션, 자극제를 제공해 준다 이 말이지. 근데 그 들뜬 기분이나 자극제가 뭔지 뒤에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지. 뭐야? took one away from the everyday life. one away라는 단어는 존재하지가 않아. 그리고 여기서 이 one은 목적어겠지. 왜? 이게 타동사니까. one이 일반적으로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지? 물론 대명사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많이 쓰이잖아. 즉 사람들을 일상생활로부터 away, 떨어뜨리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일상생활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야? 일상생활.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뭐야? 맨날 학교 갔다가 끝나면 학원 갔다가 숙제하고 뭐 인강 듣고 그냥 공부하고 게임 좀 하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그치? 선생님 입장에서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맨날 가르쳐야 되잖아. 가르치기만 하면 또 괜찮아요. 인강 찍는다고 PPT 만들고, 물론 PPT는 보조 선생님들이 만들지만 어찌됐건 내가 수업하기 위해서 내가 편집하고 강의하고 준비하고 또 내용도 알고 들어와야 되잖아. 그치? 그런 일상생활로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들뜬 기분, 자극제를 제공한다. 좋은 거다 이 말이지, 시장이라는 게. accordingly, 따라서 on the American frontier. frontier라는 표현 얘는 안 쓰는데 왜 그 전선, 그러니까 전선 그 왜 선, 그러니까 뭐 frontier, 미국 프론티어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는 어땠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된 곳이 아니잖아. 그치?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동부로 갔다가, 동부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뉴욕 그 근처로 갔다가 사람들이 서부로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 서부로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 나갔잖아. 그치? 나갈 때마다 새로운 개척지를 개척해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개척지 정도에서 하면 되겠다. 개척지. 그 미국 개척지에서 frequent는 형용사로는 종종 이따금씩 frequently 부사로 많이 쓰이잖아. 근데 ing가 붙었다라는 건 뭘로 쓰였다는 거야? 살을 뜯었는데 엄청 아프네. 그러니까 빈번하게 종종 방문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책에 단어에 나와 있지. frequenting the general store or even receiving a mail order catalog. 동사. 얘가 이제 동사에서 ing가 붙어서 뭐가 된 거야? 동명사. 즉 여기서는 주어로 쓰였지. 그러니까 제너럴 스토어라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잡화점 정도 해석하면 될까? 이것저것 파는, 소위 요즘에 우리로 치면 뭐 편의점, 이런 잡화점을 빈번하게 방문하는 것, 또는 메일로 주문하는 카탈로그를 받는 것은, 얘도 주어가 되는 거지. 일종의
amusement, 일종의 오락. 여기서 오락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오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야. amusement가 되게 되었습니다. came to 부정사면 뭐뭐 하게 되다. 뭐 그냥 뭐뭇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오락이 되었다. 즐거움이 되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종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 선생님이 좀 프린트 보면 알겠지만 또는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모르겠구나.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같은 단어잖아, 지금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즐거움을 준다는 거야. enjoyment. 그 다음. intimate가 동사로 주장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 안 나와 있네. 자, 폴 글래니는 대대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형태의 활동들, 이런 형태의 활동이라는 건 아까 봤을 때 amusement, exhilaration, stimulation 이런 친구들, 그치? 이런 형태의 활동들은 방식이야. 방식인데 의미상의 주어. 정착민들이 즐거움을 주는 거야, 즐거움을 받게 되는 거야. 이거지? 즐거움을 받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됐지? 라고 폴 그레니는 지금 주장하고 있어. 이런 형태의 활동들이, 이런 형태의 활동이라는 건 이제 시장 가서 구경하고, 그치? 활동들이 방식인데,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에. 무슨 소리냐? 투부정사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원래 이 친구는 동사지. 동사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 행위자가 있어야 되잖아. 동사의 행위자는 주어인데 주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왜? 이 문장의 주어는 얘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의 의미적으로만 주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얘를 주어로 해석하는 것. 이 정착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착민들이 즐거움을 얻는 수동이니까 한 방법이었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 뭘 바라봐? What a store had to offer. 가게에서 지금 뭘 제공하는지 또는 가게에서 뭘 파는지를 바라보는 것은 이 소비자들의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경이로운 것, wonders가 명사야. 이 경이로운 것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경이로운 것들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거겠어, 없는 거겠어? 당연히 not always available. 항상 이용 가능하진 못했던 이런 뭔가 경이로운 것들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선 스토어라고 나와 있지만 스토어라는 건 아까 여기서 어딨니? 제너럴 스토어가 어딨어? 어떤 잡화점. 여기서 잡화점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갈 수 있는 뭐 편의점 이런 데는 아닌 것 같고 시장 자주 못 가잖아. 이런 가게의 방문, 이 가게가 어떤 것을 제공하고 어떤 것을 파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줬어. 뭐 경이로운 것을. 그 다음에 당연히 그건 에너자이징, 에너지를 제공해줬고. 그 다음에 ing라 그래서 ing, enkindling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동사가 나와야 돼. 동사. 왜?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it was 하나, it enkindled. 여기서 and는 energizing and enkindling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동사와 동사를 연결시켜 주는 거야.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것은 에너지를 넣어줬고 그것은 또 어떤 mental imagery of the society that did not readily change. 쉽게 바뀌지 않는 어떤 사회의 정신적인 어떤 그 이미저리,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장이나 이런 데 딱 가서 어떤 상품을 보면 특히 어떤 상품들이야? 외국에서 온 상품들을 딱 보면 되게 재밌잖아. 그치? 근데 그게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쉽게 바뀌어 안 바뀌어? 쉽게 안 바뀐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외국 상품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그런 외국 상품들을 우리가 흔히 쓰진 않잖아.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상품들을 딱 봤을 때 신기하잖아. 평상시에는 자주 바뀌지 않는, 사회가 그렇게 빨리 쉽게 바뀌지 않지. 뭐 요즘에는 빨리 바뀐다 좀 치더라도 과거에는 빠르게 바뀌지 않았던 이런 사회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미지, 우리의 어떤 그 정신적인 멘탈 이미저리를 자극해줬다 이 말이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쇼핑. 단지 쇼핑이라는 것은 구매라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만 아니야. 쇼핑이라는 건 이제 뭐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 쇼핑도 특히 어떤 것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 즉 그게 우리에게 뭘 제공해 준 거야? excitement, 흥분감, exhilaration, 그치? 그 다음에 stimulation 이런 친구들. 답은 5번으로 써. 여기서 옛날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오래된, 오래전부터 있었던 형태의 어떤 오락의 한 종류인 쇼핑,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도 괜찮아. 2번 지문도 별표 하나 치고. 시사하는 바가 커, 솔직히. 선생님도 이 지문 보면서 주객이 전도됐다 그래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잖아. 매체에 많이 노출되면서 특히 영화를 볼 때 보통 영화를 찍을 때 그 감독들이 아무 곳에나 찍진 않잖아. 물론 이제 멋있고 예쁜 곳에서도 찍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명소, 뭐 그게 과거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소나 아니면 어떤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그 스토리상으로도 유명한 장소들, 그런 곳에서 이제 많은 영화 촬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는 거야? 그 장소의 역사적인 의미를 기억한다라기보다 그 장소를 뭐와 동일시 여겨버리는 거야. 영화의 한 장면. 아, 그 장면이 그 컷이 찍혔던 곳. 이렇게 우리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중요성이나 의미는 생각도 않고. 그치? 그래서 결론은 실망한다는 내용인 거야. 자, 보자. It has been argued. 주장되어지고 있어. 주장되어지고 있어. 데디아가 진짜 주어고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as been argued가 되는 거야. 뭐라고? 영화가 뭐처럼 보여. 그러니까 simulate 하면 뭐처럼 보이다. 뭐처럼 보여. representations of places. representation of places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어떤 장소의 표현처럼 보이더라. 장소들의 표현. to an extent 하면 어느 정도까지야? 네, such가 있지. 대비한 그런 정도까지가 되는 거야. 대비한 그런 정도까지. 무슨 말이냐? 관중들이 identifying A with B, A를 B와 동일시 여기다 identify A with B. 그 목적지나 destination, 어떤 목적지나 사이트, 이런 유적지를 뭐와 동일시 여기는 거야? 그 영화의 감독 또는 줄거리와 동일시 여기는 정도까지 어떤 장소의 표현처럼 보인다라고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기보다 rather than 하면은 뭐라기보다는 어떤 그 장소의 역사적 중요성으로 인식한다라기보다는 그 영화의 어떤 감독이나 또는 영화의 어떤 줄거리와 그 어떤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또는 유적지를 동일시 여겨버리는 이런 정도까지 어떤 장소의 표현처럼 보인다라고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치? 다시 한번 갈게. 첫 번째 문장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중요하다는 건 내용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야. 대대라고 주장되어지는데, 대대야 뭐 영화라는 것은, 영화는 뭐처럼 보여? 어떤 장소의 표현처럼 보이는 거야. 장소들의 표현. 어느 정도까지 관중들이 그 장소나 유적지를 영화의 어떤 감독이나 줄거리와 동일시 여기는 이런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영화가 장소의 표현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어. 영화라는 것은 감독의 어떤 의도 또는 그 영화의 뭐라 그래야 될까? 영화의 줄거리와 동일시시킨다라기보다 그 장소의 어떤 원래 역사적인 모습을 더 강조하고 그런 모습들을 부각시켜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렇지 않고 영화가 마치 감독이나 줄거리와 동일시됐다고 관중들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자,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런 결과적으로 이제 방문객들은 be likely to 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소들을 이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As they remember them from the media exposure. 그들이 그 장소를 어떤 매체 노출, 여기서 영화지, 어떤 영화의 노출로부터 기억하는 것처럼 또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 장소들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더라. 쉽게 우리가 영화에 노출로부터 그 장소를 이제 기억하는 것처럼, 그 장소를 기억하는 이유가 영화 때문에 기억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장소를 그렇게만 바라봐 버린다는 거지. 역사적인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어쨌든 뭐 내용 자체가 부정적이다라는 내용을 보여주진 않지만 제대로만 해석해도 이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 다음 문장. 이런 영향의 중요한 결과는 대대한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 장소, 어떤 장소? They have seen and remember from films.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들이 본, 그 다음에 영화에서 기억한 그런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영화의 줄거리를 언급하더라. 뭐 하는데? 그 장소에 그들의 방문을 묘사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요즘에 본 영화가 없네요. 내가 어떤 곳에 갔어. 유명한 곳에 갔는데 가게 된 이유가 영화를 보고 간 거야. 그러면 이제 갔다 오고 나서는 그 장소를 뭘로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영화의 한 장면에 나왔던 장소로만 계속해서 묘사해버리는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 역사적인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 대한 그들의 방문을 묘사할 때, 아, 나 거기 갔었어 라고 묘사할 때 영화의 이야기를 언급할지도 모른다 라는 게 이 영향의 중요한 결과이다 이 말이지. 게다가 early and beaton이라는 이 둘 다 대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장소, 어떤 장소? featured, 보여진, 특징 지어진 장소. 어디에서? 영화에서. 근데 어떤 영화야?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방문된 영화. 방문되어지는 영화. 결과적으로 방문되어지는 장소죠. 다시 할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쭉 얘 또한 예를 수식해주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라는 건 내가 영화를 보고 그에 대한 결과적으로 방문되어지는, 영화 속에서 특징 지어지는 장소들은 결국은 여행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게다가 부정이지. 왜? 방문객들의 기대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 부정이지.
게다가라는 건 뭘 나타내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추가하는 거잖아. 그럼 앞에 있는 내용도 이제 부정적 내용을 얘기를 했던 거야. 정확하게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죠? 왜? 영화에서는 그 영화가 보여주는 그 장소를 어떻게 해야 돼? 멋있게 부각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와 너무 멋있다 하고 딱 갔는데 알고 보니 다 CG 처리한 거야. 직접 봤을 때는 하나도 멋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곳이 역사적인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장소